참 주가도 신나면 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금요일인데 지금 주가는 또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 금요일 또 화이팅 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선입니다. 금요일에 원래 조금 쉬어가는 흐름, 힘이 없죠. 네. 그런 흐름이 있는 게 금요일에 좀 자주 있는데 오늘은 더더군다나 코스피도 약보합권, 코스닥도 0.2% 하락 정도 보이고 있어서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관세 이 협상이 좀 미뤄졌고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은 커진 상황이잖아요. 물론 잘 될 거라 믿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장 이제 핫 이슈가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근데 뭐 코리아 패싱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러 약간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약간 끄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에게 좀 뭐 생각을 그렇죠, 해야겠지만 쫓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되게 엄근진으로 말씀하시네. 한번 봐, 진짜. 입술 깨먹어. 입술 깨물었는데. 진짜. 예.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관세 뉴스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요 금요일이잖아요. 네. 우리 자산관리 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여러분 뭐 ETF부터 시작해서 이제 퇴직연금 이야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려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매번 정말 배워요. 진짜 일타 강사 두 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김찬홍 차장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하다. 스튜디오가. 좀 시원하고 옷깃 좀 여며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그러려면 벗든가. 아닙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저기 동갑이세요. 친구. 차장님께서. 근데 너무 또 잘생기시고 의상도 늘 화려하게 입고 오시는데 두 분 오랜만에 모셔보았으니까 어드바이저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의 PB인 절세미연 강미연입니다. 어머나. 절세미연. 혹시 뭐 옮기셨나요, 어드바이저님? 위치를?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법인 대상으로 RM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연금자산관리센터에서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좀 뵙고 제가 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리가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릴게요. 연금자산관리센터의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절세미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장님도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허재무행 케이크의 옷선물 단속당한 수익률 단속관이 될 홈스타 김찬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진짜 여름 합니다. 진짜. 너무 또 날이 너무 덥더라고요. 멋지시고 또 멀리서 올라와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1부, 2부 나눠가지고 강미연 어드바이저님께서 1부를 또 맡아주실 거고 2부에서는 김찬홍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씨, 우리 그러면은 1부 강미연 어드바이저님께 어떤 거부터 여쭤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뭐 이슈와 관련돼서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지 좀 연관지어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퇴직연금에도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그의 여파로 퇴직연금 안에서도요 정말 전화로 질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내가 대직 중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법인에서 운용하는 DB로 운용하고 있는데 DC로 제도 전환해서 제가 운용을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ETF랑 다른 채권이라던가 상품 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는 퇴직연금을 조금 방치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생겼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올해로 2025년이잖아요. 2005년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한 해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래 전에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자산 규모가 한 430조 되거든요. 꽤 큰 시장입니다. 근데 불과 15년 전만 해도 요 잔고가 총 50조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지금 거의 9배 정도 늘어난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퇴직금이 먼 미래에 내가 받는 돈이지만 계속 운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주식 수익률과 관련돼서도 네. 뭔가 이 관심 그리고 이런 의미들 이게 연관이 다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맞습니다. 문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금감원의 통계에 의르면 네. 여러분들의 이제 퇴직금 자체가 네. 운용하고 있는 수익률이 연 2%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네. 내가 왜 이걸 투자해? 다른 데 가지. 네. 그러면 사실 그 2%는 수익률은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에 상회하지도 못하는 네. 그런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S&P만의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했어라도 아무래도 연 수익률이 10% 정도는 났을 거예요. 그런데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밖에 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네. 이 퇴직연금의 자체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건데 이 한국에서는 사실 이 공적연금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소득의 약간 그런 대체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DC나 IRP 연금저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적연금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노후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퇴직연금 전체의 원리금 보장 상품이 80%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 배당형은 실질적으로 20%밖에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희소식이 있었죠.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ETF를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해요. 혹시 네. 알고 계셨을까요? 방송에서 저 기사로 들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네, 그래도 되게 관심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주변에 말씀을 드리면 네. 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퇴직연금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3가지 비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비법. 네. 근데 우리 양말님께서 퇴직연금 30%를 TDF로 옮기고 벌써 수익률 좋다고 고맙다고 아침에 네. TDF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네. 감사드리고 3가지 네. 비법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3가지 비법을 오늘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뭐 예도 들어주셨지만 ETF도 후보 시절부터 매수를 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 이런 게 맞습니다.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3가지 비법 하나하나 좀 풀어주세요. 네, 우선은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매수한 게 코스피 200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으로 2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를 지수를 했습니다. 추종하는 ETF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그런 대표에 대한 ETF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지금 그때가 2025년 5월 말쯤에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 그 각각 종목의 수익률이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17%가 났고요. 네. 야. 그리고 코스닥 150은 6% 정도 난 수익률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지금 한 달 반 좀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결코 작은 그 수익률은 오.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원리금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국내 시장도 믿고 갈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좀 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TF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첫 번째 비법은 ETF 적립식 서비스입니다. 적립. 네. 네. 적립 참 좋아요. 맞아요. 쌓아가는 이재명 거요. 대통령도 네. 그 2천만 원 각각 매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코스피 200으로 월 100만 원씩 5년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6천만 원. 총 6천만 원. 음.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내 시장에도 전망이 있고 또 나는 요거를 한 번에 단발성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5년 동안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하겠다라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요게 참 좋은 실내인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건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ETF 적립식 서비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이 ETF 적립식 서비스가 ISA나 주식 계좌에서는 원래는 가능했던 서비스예요. 그런데 퇴직연금에서는 쉽지 않았던 서비스였고 원래 도입이 안 됐었다가 올해 4월부터 ETF 적립식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퇴직연금 계좌가 내가 퇴직금 받을 때 알아서 주겠지라고 방치해 주셨다라면 이러한
주식 모으기라는 저희 메뉴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 적립식을 신청이라도 해놓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초과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DC나 IRP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이 세제 혜택 받는 계좌에서 ETF 적립식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네. 이 세 계좌의 공통점이 바로 상품 가능한 것 중에 ETF라는 건데요.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항상 네. 그 제도를 약간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 DC 계좌는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소속으로 법정 퇴직금이 매년 쌓이는 계좌입니다. 네.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 거고요. IRP 계좌는 내가 퇴직금을 받아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IRP 계좌이면서 내가 좀 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형태가 IRP 계좌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과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근데 이 계좌 3개 안에서도 ETF가 매매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네, 여기 안에서 이제는 4월부터는 ETF 적립식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ETF 투자가 가능한 건데 그렇죠. 4월부터는 적립식도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이제. 네.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을 믿는다라는 힘을 좀 실어주신 것 같은데 ETF 투자 저도 사실 ETF를 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종류가 1000개가 넘는다. 많아요. ETF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퇴직연금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 뭐 장점이 있다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ETF가 종류가 워낙에 많고 1000개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산관리군도 많고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은 쉽게 매수할 수가 있는데요.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이라던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의 그런 200개 또는 500개 그 기업들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ETF를 하게 되면 메리트가 뭐냐면요. 저희 회사만 해도 ETF가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매도하실 경우에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네, 그거는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매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큰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번하게 매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ETF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님께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MTS로 다 모바일로 다 매매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쉽게 글로벌 시장에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 실시간 매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는 ETF가 실시간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매매를 원하신다면 증권회사에서 매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투자 포트폴리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라인업도 저희 쪽의 회사에서도 지금 한 800개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ETF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변화해서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저도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S&P 500 또는 이재명 대통령도 투자한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에 과연 이 종목 안에 어떤 거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고 네. 봤을 때 ETF 조회만 하시면 그 종목 안에 어떤 상품을 담고 있는지 기업군까지 다 종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TF는 아무래도 좀 더 투명성이 있고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ETF를 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죠. 아무래도 손익이 통산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매도해서 매수하고 약간 그러한 매도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이 세금이 나중에 통산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매도해서 그 이자까지도 수익까지도 계속 운용을 하실 수 있어서 복리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 5가지죠. 지금 말씀해 지금 주신 부분들 이제 정리했던 보니까 것만 해도 5가지 되는 것 같은데 민키님께서 쭉 한번, 네.
퇴직연금 ETF, 뭐 IRP도 ETF 너무 많은 주식 비중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포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두 분 오늘 전문가 오셨으니까 저거는 저희가 고정 질문으로 조금 있다가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소화를 하려면 좀 부지런히 네. 내용이 오늘 전해주신 저희가 오늘 부분이 내용이 많아서 많아요. 내용하고 꼭 제가 민키님 질문 저기 작가님, PD님 저 질문 좀 캡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가보죠. 연금 계좌내 ETF 투자할 때 근데 우리가 뭐 고려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장점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자. 네, 맞습니다. ETF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마다 다 투자 성향이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는 그런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고요. ETF는 그 펀드가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원금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조금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5년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적립식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퇴직연금도 사실 이게 단타 매매용으로 이용하시는 계좌가 아니라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나중에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적립식으로 뭐 5년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립식을 굉장히 많이 듣고 좋은 건 아는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어요. 네. 이게 자동 투자여서 뭐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매수를 꾸준히 한다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원래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안 되다가 이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적금처럼 여러분들 이제 적금은 쉽게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이 적금이 이제는 또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전망도 있고 또 그런 시기로서 2, 3%대의 예금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성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섹터들로 해서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ETF 적립식 서비스 자체가 시장 타이밍에 대한 이제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ETF 적립식 서비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계속 이제 바쁘신 그 업무 시간이라던가 그럴 때마다 MTS로 계속 시황을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내가 5만 원이라도 S&P 500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번 설정해 놓으시면 꾸준하게 매달 이렇게 매수가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장기적인 시점으로 투자가 되고 또 그리고 꾸준히 사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이 적립식 ETF 서비스가 지금 전체 금융회사에서 다 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증권사에서도 이제 몇 군데만 아직 오픈한 상태이고 네. 네,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 원래 저희가 두 번째로 오픈을 했고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 적립식 서비스가 단돈 5만 원으로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접근이 굉장히 쉽군요. 네, 소액. 네, 그렇죠. 소액 투자도 네.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5만 원이라도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작을 한번 조금씩 단계별로 올려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아까 네. 뭐 적금이랑도 비유해 주셨는데 적금을 할 때는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인내심이거든요. 인내심. 그냥 인내심만 있다면 장밋빛 그냥 쭉 미래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갈 수 있는데 네. 주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 섹터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네. 시황의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림이 어플을 지워야 돼. 많잖아요. 어플을 지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자동 매수를 약정일에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약간 흔들림에 있어서 나를 좀 맞아요. 지켜줄 수 네.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은 또 장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리 효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계속 이제 수익을 계속 퇴직용 계좌 안에서도 그 수익까지도 계속 고객님들께서 그렇죠. 운용을 하실 수 있기 네. 때문에 복리 효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는 방안 ETF 적립식 지금 소개해 주셨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퇴직연금 시장 안에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아까 발생되고 네.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 잔고의 수익률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네. 수익률 제고 차원으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원래 그 실적 배당형을 운용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의 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체 잔고의 70% 안에서만 실적 배당을 투자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안건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 위험 자산의 그 비율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인 다니시면서 또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고지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 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 제한 자체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은 안정성의 우려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부처간에 또 이야기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한 네. 현 상황이고요.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댓글 중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TDF. 우리 양말님이. 두 번째. 네. 양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 좀 수익률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품 자체가 TDF입니다. 제가 이제 고객님들 만날 때 이제 그런 컨설팅을 해드릴 때도 저는 ETF 정리식 서비스랑 그 다음에 TDF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 펀드가 그 자산 운용사에서 알아서 리밸런싱해서 운용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TDF가 앞에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2030년이냐, 2060년이냐, 2050년이냐 이런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내가 돈이 필요한 은퇴 시점으로 설정해 놓은 연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빈티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2030년 내가 곧 은퇴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빈티지가 조금 더 최신, 좀 더 낮은 숫자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이 좀 더 높아서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좀 안전된 이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2060년 먼 시점에 내가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빈티지가 좀 멀리 있는 시점의 그런 상품들은 네.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더 확실히 높여서 좀 리스크는 공격적으로. 높지만 공격적으로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DF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보수적으로도 8%에서 10% 정도 나고 있어요. 좋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그 위험자산 비율이 70% 제한이 있는데요. 네. 이 TDF 같은 상품은 여러분들께서 100% 내 자산의 전체적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아무래도 그 운용사에서 그 자동 리밸런싱을 돼서 위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100%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드바이저님도 TDF 이제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숫자가 멀어요? 네, 그죠? 저는 좀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거를 추구하고 있는 성향이어가지고, 네. 저는 좀 더 높은 숫자로 해서 빈티지가 좀 높은 걸로 해서 좀 더 수익을 많이 내려고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저는 TDF 한 2027 정도로. 그렇게 은퇴하고 싶어요. 뭐 내일이라도 은퇴하고 싶죠. 아니, 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햇살님께서도 지금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저희가 소화하고 햇살님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신 우리 민키님 질문도 좀 이따 소화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퇴직연금에서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고객님들께 계속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로보 어드바이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한번 말미에 제가 다음번에는 제 수익률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로보 어드바이저 이용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는 말씀 한번 잠깐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 N해저증권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오픈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자 기준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7월에 초입에 저는 이제 개설을 하면서 그때 가입을 했는데 이번 달에?
네, 7월이에요. 7월 초네요. 맞아요. 네. 그때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매체별로 오픈일이 조금 달라가지고, 네, 저는 7월에 가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4%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한 달도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오픈했을 때 가입했던 고객님들 제가 수익률을 보니까 네. 이미 14% 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장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도 좋았고 네. 알고리즘이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뚜렷하게 어떤 뭐 나라에 투자된다, 어떤 섹터에 투자된다라고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복잡화된 그런 알고리즘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나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계좌에 대해서 이 계좌 로보 어드바이저 계좌에 대해서는 DC에서는 아직은 안 되고요. IRP 계좌 안에서만 IRP 가능하신 에서만. 서비스인데요. 네. 거기 안에서도 이제 한번 신청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운용되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수익률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 서비스는 무료는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보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수수료를 좀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 수수료율은 지금 보수는 분기에 0.3% 정도는 보수를 부과는 하셔야 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IRP 계좌 안에서 100만 원 단위로 최소 100만 원 단위로 많게는 9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이 로보 어드바이저도 지금 사실 전 금융사에서 다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아직 오픈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오픈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운용을? 네, 맞아요. 오. 가입만 하면은 내 잔고 뭐 900만 원이다. 그러면 알아서 이거를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돈을 낼 테니 수익만 내다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라도 로보가 하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이거나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보수율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또 손실이 있게 되면은 네,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 네. 보수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 보수율을 이제 0.3% 있는데. 내는 게 아. 있고 네. 또 나는 대신 성과를 많이 낼수록 성과 보수율을 또 내겠다라는 그 성과 보수율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연근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가 저는 기계를 믿지 않고 저를 믿거든요. 약간 로봇을 믿지 않고 저를 믿는 사람인데 네네. 그런 성향이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은 로봇 어드바이저가 좀 어울리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 혹시 그런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좀 나눠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 자체가 사실 이제 내가 VIP라고 생각하고 내 계좌를 좀 관리해줘라는 서비스로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는 뭐 지점이나 센터에 내방하지 않고 내가 모바일로도 신청 한 번으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퇴직연금 지금 계속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알아서 다 운영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투자 경험이 부족하신 초보 투자자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세 미연님. 네. 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뭐 갈까요? 아니 운영 저는 어떻게 마무리 할까요? 말씀도 해주시고 햇살님 질문 정도는 한번 해결을 드릴까요? 해주시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것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햇살님. 햇살님께서 지금 민키님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위에 있으니까 햇살님께서 네. DC형 퇴직연금 매달 일정 비율로 금현물 ETF, S&P 500 인덱스, TDF 2035 미국 달러채 이렇게 일정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너무 나눠놨나요? 너무 분산을 해놨나요? 종목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가 아니고 또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너무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투자는 투자 성향에 맞게 개인별로 다르게 다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처럼 조금 이제 지금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네, 계시다. 저는 네. 좀 더 다양하게 거기에 조금 더 자산군, 그런 상품군을 조금 더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도 나누시고, 또 원리금 보장형도 어느 정도 이 부분 가져가시고, 그래서 TDF, ETF, 그리고
ETF 안에서도 각각 섹터별 뭐 최근에 그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뭐 방산이라던가 금융주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AI 그다음에 뭐 채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다양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놓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드바이저님 지금 요 정도? 퇴직연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사고팔고가 그냥 일반 주식시장처럼 자유로운 건가요 혹시? 네, 맞아요. 어. 네. GC나 IRP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고 팔고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에서만 ETF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민키님 질문도 해볼까요? 하는 김에 네. 해결해 드리고 가죠. 퇴직연금도 ETF, IRP도 ETF, 개인 개별 주식까지 너무 많은 주식 비중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부분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네. 이런 얘기와 앞에 못 들으셔서 어떤 ETF가 수수료가 없다는 건지 못 들으셨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네네. 네. 네, 저희 이제 증권사에서는 ETF가 이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매매했을 때 수수료는 무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시간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 그러한 점이 이제 가장 크잖아요. 사실 고객님들한테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세금 절세도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래서 운용하다가 수익이 나더라도 지금 요거 관련돼서 수익 그 세금을 매년 끊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도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이 ETF나 TDF를 계속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복리 효과도 좋고 나중에 연금 개시하시게 되면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는 계좌임은 분명합니다. 네. 민키님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민키님께서 떠올려서 감사합니다. 네. 막 PDF 이런 거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저희한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민키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 혹시 마무리 말씀을 하실 게 하고,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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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연금자산관리센터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 NH증권으로 GC 이전이나 연금 이전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12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옮기지 않더라도 상품 그런 상담이라던가 절세 방안을 조금 상담받고 싶다면 1544-6060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전화해가지고 절세미연 바꿔달라고 하면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바꿔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우리 홍스타 옆에서 김찬호 계속, 사장님. 지금 막 기다리다가 좀 좀이 좀 쓰신 것 같은데 광고 잠깐 듣고 홍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